저희가 진행하면 돼요. 네, 제가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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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이네요. 네. 사실 오늘 공간을 봤을 때는 뭔가 아이유가 나와서 기타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왜 여기 있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자 세 분 중에 두 분이 와 있고요. 한 분은 지금 미국에 있으셔서 저는 아마도 아무 말을 할 것 같고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 박사님이 이제 실질적인 팁들에 대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뜬구름 잡고 갬성한 얘기 한다고 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요즘에 제 갬성이 좀 그래요. 혹시 조사를 해볼까요? 혹시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저를 보신 적 있으신 분? 온오프에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 저 맨 뒤에 여학생분, 저 느낌이 어떤가요? 예상대로 사기꾼이다, 예상보다 사기꾼이다, 예상 같지 않게 어떤가요? 관심 없다. 네, 아무튼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에도 써있지만 이 책을 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여기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도 크기면은 질문하시면 들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러 왔으니까 좀 이따가 질문도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는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주제 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과도 거리가 멀고요. 제 스스로도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그렇다, 저도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걸 알려주면 여러분들도 혼란스럽다는 게 덜 힘들려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오프 미덕을 했었어요. 오프 모임을 했었는데 여기 혹시 오셨던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으시군요. 한 번 들으면 다시는 듣고 싶어요. 근데 작년에도 모임했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재밌고 즐겁고 아마 유튜브 최윤석 박사님 유튜브 가면은 남아있어서 보면 되게 재밌을 텐데 그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저는 유학을 가야 되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죠. 저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도 오늘도 또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강연이죠.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강연인데 여기서 김어준 씨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민 상담을 한대요.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때 시대는 조금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여성 시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고민들이 온다는 거죠. 이 남자는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좋은데 환경이 안 좋아요. 돈이 없어요. 한쪽은 이쪽에 가면 너무 안정적이고 돈도 잘 벌고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정이 좀 부족해요. 저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주시겠어요? 사랑이다? 환경이다? 근데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돈 많은 사람, 환경 좋은 사람의 그런 베네핏을 되게 이용하면서 잘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 없이 못 살아서 그런 데 가면 이혼하고 나와서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이야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야 합니까? 저는 전공을 바꿔야 될까요? 이런 류의 얘기들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정답을 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책에도 아마도 뭘 이렇게 막 팁 같은 거, 막 유학서 같이 팁 같은 걸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좀 내 정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결국 결정은 본인이 내리시는 거고 본인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더 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가시고 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메시지에 답을 안 해요. 옛날에는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 2011년, 12년 막 이럴 때는 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저겁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주제넘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몰입을 한다 한들 제가 그걸 읽었던 시간은 1분밖에 안 되고 그분이 그걸 고민했던 시간은 몇 날, 며칠, 몇 달일 수 있거든요. 답답해서 오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을 딱 꺼냈을 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움직이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로 지금 한 얘기가 정보가 없죠. 최 박사님은 많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저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내가 사는 의미가 내가 사는 목표랑 일치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목표가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목표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내가 대기업에 입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박사를 따야 되겠다. 근데 그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갑자기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도 지금 당장은 막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넘느냐에 대해서 막 매몰돼 있어서 헉헉거리실 테지만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삶이 이런 건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도 저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삶의 목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면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달라진 거라고는 약간의 거만함, 약간의 꼰대, 이런 거밖에 달라진 거 없고 결국은 그런 거품들은 나에게 독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어렸을 때는 대학교가 나의 브랜드가 되듯이 좋은 직장이 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서로 간에 명함을 교환을 하든 소개팅에 나가든 어디 다니세요? 아, 네, 저는 구글에서 뭘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변호사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다도 더 신경 써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이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느냐를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시거나 혹은 처음에 관심 가지셨을 때 대학원에 대한 안내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원을 가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서 선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원을 가죠? 어느 교수님의 랩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교수님은 저를 전혀 몰라요.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죠? 전 타과로 가고 싶어요. 타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유학을 가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요. 등등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 각 단계들을 태클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생각하셨으면 하는 질문은 어떻게 그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꼭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원을 가는 삶이 이 목표 어떤 나의 환경이나 도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인가. 대학원이라는 환경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삶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야, 난 서울대 대학원만 가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서울대 대학원에 딱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또 고민이 시작돼요. 아,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딱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퇴사 카드를 막 만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제 주변의 회사원 중에 퇴사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학원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대학원이라는 환경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삶의 의미가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고 부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는데, 제가 정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 때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캐나다에 학교가 있는 시골 동네예요. 되게 심심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매년 돌아오는 땡스기빙 즐기고 할로윈 즐기고 뭐 부활절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거에 행복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뉴욕 같은 데 나오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은 그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꼭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을 가야 하나요? 라는 걸 묻기 전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어떤 삶의 의미가 있어서 나는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가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하는데요. 나 자신에게도 질문하다가 안 되면은 막 멘토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종교가 있는 분들 신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난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막 질문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의미 있다고 부여하면 그냥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냈잖아요. 책 내는 거 이거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저와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하나 사시면 한 500원 정도가 저한테 떨어집니다. 제가 지인분들에게 이거 책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 대신에 저한테 그냥 커피 하나 더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서로의 부담 안 가는 기분. 근데 책을 낸 이유는 아마도 그런 거겠죠. 뭔가 더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고 조금 더 느끼고 싶고, 이런 확장성 같은 그런 거에 제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뭔가 책 내고서 막 책 순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보는 거 재밌더라고요. 마치 내가 막 이게 가수의 삶이 이런 건가? 앨범 내면서 막 쭉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다 요즘 쭉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윗순위를 보면은 뭐 하버드대 뭐 5분 뭐 독서 읽기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대학원은 사실 시장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로모션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글을 하나 공유를 했는데,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그걸 보고서 제가 그 말씀을 좀 공유를 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 보면은 참 되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디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플라스틱을 쓰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인다든지, 근데 옛날 유신 시절 독재 시절에 40대 50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짱돌을 던지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소리친다든지. 근데 그때도 이게 정말 의미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했다는 거죠. 왜 했을까? 이게 정말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까? 내가 정말 1인 시위를 하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그만 버릴 것 같아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정말 짱돌을 교문을 향해서 던지면은 이 사람 대통령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그거를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내 공부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하면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았대요. 세상이 너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내가 서울대 들어왔다고 해서 공부하고 이 제도권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면 그 자신의 모습이 비참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신이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나 봐요. 내가 플라스틱 하나 안 쓴다고 해서 지구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잖아요, 사실. 근데도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뭘 하더라도 불의를 봤을 때 뭐 참을 수 있으면 참는데 못 참으면 또 못 참는 대로 사는 거죠. 이런 것처럼 꼭 내가 무언가 결과를 내야지 삶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대학원을 가야 하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데를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되게 의미 없는 헛손질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거는 본인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외부 결과에 대해서 다그치지 마시고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어렸잖아요. 어려서 제 삶에서 의미가 무엇일까? 고등학교 때는 서울대 가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제가 보드게임 카페도 창업을 해봤거든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제가 되게 나대는 걸 좋아해서 막 로봇이나 로봇계나 제가 인공지능계에서 조금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가 더 뭐 훌륭한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막 더 유명해지고 막 이런 게 의미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뭐 유명해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없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으니 그걸 읽고 있는 사람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모르겠는 거죠. 근데 모르겠는 이유는 사실 이게 하나의 정답을 딱 찾는다고 인생 끝까지 그걸 추구해서 사는 사람도 있죠. 뭐 슈바이처, 나이팅게일, 뭐 만델라 막 이렇게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쩌면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거든요. 내 삶의 의미가 서울대 가는 게 정답이었을 수 있어요. 그 시절에. 근데 그걸 이뤘다고 해서 그 의미가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고민을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거고 다른 걸로 치환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살아있는 이유고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고 내일이 뻔히 예상되는 삶이면은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그거를 어떤 액션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이고 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약간 트리뷰트 같은 거죠. 약간 뭐 고인의 사진을 띄운 같은 느낌이지만, 네, 그 저희 저자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안 오신 권창현 교수님의 글인데 마지막 에필로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뭘 해도 불안하다. 그 시절에는 나라서 불안한 줄 알았고 내가 유학생이라서 불안한 줄 알았고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불안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잘 성공해서 교수 된 사람 뭐 대기업 임원 된 사람 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바탕이다. 근데 저의 에필로그도 비슷한 내용에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른 생각을 공유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불안정의 디폴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뭔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조급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는 계기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찾기보다 그냥 이렇게 정답을 향해서 계속 분투하는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팁 같은 거는 최 박사님이 훨씬 더 잘 알려드릴 테니까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